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그 5.2절에 있는 이제 정접분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정접분의 기본적인 모티브가 되고 있는 구분문조법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공부해 보다가 쳤다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정접분을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정접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용어들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인 용어들부터 시작해서 걔네들 정접분의 정의,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인 정접분의 정의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보시면 우리가 정접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보통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함수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어떠한 함수가 얘처럼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y축이 있고 이렇게 x축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y는 fx가 있는 게 우리 기본적인 함수라고 쳤을 때요, 우리 정접분의 의미는 A하고 B라고 하는 두 개가 주어져 있는 그 구간 있죠. 이 구간 안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정접분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걔네들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서 배웠던 구분문조법은 그 A에서 B까지 있는 구간을 몇 등분? N등분을 쪼개가지고 기본적인 이상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완성했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접분의 특징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러면 얘네들 정접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정의를 먼저 해볼 건데, 첫 번째 1번은 바로 무엇이냐면 파티션에 대한 정의, 1번 분할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가 분할이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구간이라고 하는 A서부터 B까지죠. 우리 일반적인 구간이라고 하는 그 X축만 한번 그려보도록 한번 해보죠. X축 그려보도록 했을 때, 여기서 A에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하는 그 B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등분을 쪼개는 건가요? N등분을 쪼개서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구분문조법의 기본적인 원칙이 될 것인데,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A를 X0로 잡으면, 여기 있는 임의의 점을 X1이라 잡으면, 여기 있는 이 간격이 또 뭐라고 하죠? 델타의 X1이라고 합니다. XS.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구간을 꼭 정확하게 N등분 시킬 필요가 없는 게, 우리 곡선에 따라서 걔네들 어떻게 하면 되죠? 최대한 오차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 곡선에 얘를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 높이의 부분이 최대한 이 부분의 오차를 적게 만드는 게 좋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완만했을 때 좀 넓게 잡고 깊을 때는 좀 좁게 잡으면서 우리가 걔네들의 오차를 적게 잡기 위해서 우리는 x1부터 x2, xn의 값을 일괄적이지 않고 그냥 제가 가장 이상적인 점을 잡는다는 겁니다. 걔네들 일명 표본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x2로 잡게 되면 여기는 이 간격은 델타 x2가 이게 된다는 거죠. 쭉쭉 가서 마지막에 뭐 x의 n-1에서 마지막에 xn이라고 잡았을 때 이 간격을 델타의 x의 n이라고 잡는 것이 우리 얘기하는 파티션의 기본적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파티션의 그 뜻은 뭐냐면, 파티션의 뜻은 그 델타 xi로 잡으시고요. 델타 xi로 잡으시고, 델타 xi로 잡으시고, 델타 xi는 xi에서 빼기 x의 i 빼기 1로 잡으신다는 게 우리 기본적인 파티션의 뜻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기본적인 파티션의 뜻이랍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표본점이라는 게 있답니다. 표본점. 표본점, 일명 샘플 포인트라고 하는 표본점이 있는데, 그 표본점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네, 표본점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 간격을 여기서 x1하고 x2로 잡게 된다면요, 최대한 오차가 적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제가 임의적으로 하나 잡는 여기가 좀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가 바로 xi고 여기가 바로 xi 플러스 1이래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얘네들에서 간격은 요거를 잡았는데, 높이를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우리가 걔네들의 오차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오차가 적어지기 위해서 걔네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가운데를 xi 스타라고 잡았을 때, xi 스타, 이렇게 써볼까요? 이게 좀 나을 것 같아요. i 마이너스라고 i까지 잡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걔네 안에 있는 것을 xi 스타로 잡아서 여기 있는 부분을 뭘로 잡는? 높이로 잡게 하는 그 점 있죠. 그 점을 우리가 일명 표본점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한마디로 표본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상적인 그 간격, 우리가 얘기하는 파티션 안에 있는 이상적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xi 스타라고 하는 그 표본점의 의미는 어디 안에 있는 거냐면, xi부터 어디까지? x
마이너스부터 xi까지 사이에 있는 점에 우리가 표본점에 있는 임의의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점 중에서 임의의 한 점을 표본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세 번째는 일명 리만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리만합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적분은 리만 적분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 그 리만합이라고 하는 리만 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리만 썸이라는 것은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거냐면 걔네들 직사각형의 그 직사각형 유한한 합이기 때문에 직사각형 i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뭐냐면 f의 x의 i에다가 i 스타, 왜냐면 표본점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델타 x i로 구하는 방식이 우리에는 리만 썸의 값을 의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붙이시면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그러면 얘네를 하나를 1을 집어넣으면 fx1 스타에다가 델타 x1. 두 번째는 f의 x2 스타에다가 델타 x2. 그래서 마지막 가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은 f의 xn의 스타 델타 xn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 하는 리만썸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정적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리만썸을 어떻게 하면 되죠? 리만썸을 무수하게 쪼개진 값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적분의 정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적분의 기본적인 그 정의를 하기 위한 용어를 먼저 봤다고 친다면요, 우리는 본격적인 정적분의 정의를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